기술의 세계에서 항상 최고의 설계가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 콘솔의 역사는 그 사실을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30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때로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설계로 찬사를 받았고, 때로는 그 기술적 야심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소니의 하드웨어 설계 철학이 어떻게 독자적인 야망에서 실용적인 혁신으로 변해왔는지 그 내부 아키텍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S2 이모션 엔진의 어셈블리어 지옥부터 PS5 프로의 AI 업스케일링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은 복수국이었습니다. 소니는 닌텐도에게 버림받은 뒤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고른 건 당시 PC와는 다른 방식의 두뇌였습니다. 바로 간결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CPU였죠. 그 시절 PC는 복잡한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쪼개 처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특히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CPU 안에 3D 전용 계산 장치를 넣어버린 겁니다. 이 장치는 입체 공간의 좌표를 빠르게 계산해 주었고, 덕분에 집에서도 철권, 리치레이서 같은 아케이드급 3D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죠.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물체의 앞뒤를 정확히 가려주는 기능이 없어서 폴리곤이 깜빡이고 벽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특유의 울렁거리는 화면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 타협 덕분에 가격은 낮출 수 있었고,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은 32비트 세대의 승자가 됩니다. 2000년 소니는 또 한 번 상식을 깨는 설계를 내놓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쿠타라기 켄. 그가 만든 CPU의 이름은 이모션 엔진. 그런데 이건 그냥 CPU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상한 구조였습니다. 보통 CPU는 하나의 중심 코어가 모든 계산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모션 엔진은 메인 코어 옆에 3D 계산을 전담하는 보조 엔진 두 개를 따로 붙여버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인 CPU 도움 없이 혼자서 3D 연산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한마디로 CPU 안에 작은 컴퓨터를 넣어둔 셈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래픽 칩 내부에는 엄청나게 빠른 전용 메모리까지 탑재됐습니다. 속도만 보면 당시 PC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래픽 칩 안의 메모리는 고작 4MB. 용량이 너무 작아서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계속 갈아 끼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람이 직접 저수준 코드를 짜야 했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레이싱카, 수동 기어를 직접 다루는 느낌이었죠. 많은 개발자들이 어셈블리 지옥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플레이스테이션 2는 다루기 어렵지만 잠재력은 폭발적인 기계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소니의 기술적 자만심이 정점을 찍은 순간, 그게 바로 PS3였습니다. 소니는 IBM, 도시바와 손잡고 게임기를 넘어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며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서를 설계합니다. 이름은 셀. 하지만 이 칩은 구조부터가 괴상했습니다. 보통의 CPU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코어들이 협력하는 구조라면, 셀은 하나의 지휘관 코어와 8개의 단순 연산 전용 요원을 붙여놓은 형태였죠. 이 요원들의 숫자 계산 능력은 당시 PC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들은 지능이 없는 바보 천재였다는 것이죠. 스스로 데이터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개발자가 직접 자, 너는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서 계산하고 결과값은 저기로 보내 라고 일일이 수동으로 지시를 내려야 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엔진의 모든 부품을 손으로 돌려야 하는 거대한 수동기계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그래픽 칩과 CPU가 메모리를 따로 쓰는 비효율적인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잠재력은 분명 괴물이었지만 그 괴물을 길들이는 난이도 또한 괴물 수준이었죠. 물론 이 기괴한 구조에 끝을 본 집단도 있었습니다. 소니의 정예부대라 불리는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들이었죠. 특히 언차티드 2를 만든 팀은 전설적인 최적화를 선보입니다. 그래픽 칩이 감당 못하는 무거운 연산을 놀고 있던 CPU의 보조 코어들에게 떠넘겨 처리하는 기행에 가까운 설계를 해낸 겁니다. 그 결과 당시 콘솔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던 시네마틱 그래픽을 구현해냈죠. 하지만 이건 극소수의 천재적 집념이 만들어낸 예외일 뿐이었습니다. 대다수 서드파티 개발사들에게 PS3는 그저 성능은 좋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었지?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비싸고 다루기 버거운 쇳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소니는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계 책임자로 마크 써니를 투입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난 척했다. 이제 목표는 가장 강력한 기계가 아니라 가장 만들기 쉬운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다시 PC와 비슷한 구조로 돌아간 겁니다. 개발자들이 이미 익숙한 x86 기반 설계를 채택한 것이죠. 마크 써니가 강조한 개념은 하나였습니다. 타임 투 트라이앵글. 게임 개발자가 하드웨어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 PS3는 이걸 이해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면 PS4는 한 달이면 충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AMD와 협력해 CPU와 GPU를 하나로 묶은 구조를 만들고 8기가의 빠른 통합 메모리를 넣어 CPU와 그래픽 칩이 같은 공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덕분에 데이터를 옮기는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게임 이식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는 선택. 하지만 이 결정이 플레이스테이션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때부터 소니는 기술적 야심가가 아니라 플랫폼 전략가가 됩니다. 가장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대신 가장 많은 개발자가 편하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PS4의 대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의 핵심은 더 이상 CPU 클럭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설계 책임자 마크 써니는 진짜 병목이 어디 있는지 다르게 봤습니다. 문제는 연산 속도가 아니라 하드디스크였습니다. 게임이 커질수록 플레이어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로딩 화면에서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PS5는 아예 초고속 SSD를 아키텍처의 중심에 둡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기존 콘솔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여기에 전용 압축 해제 장치까지 더해 게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읽어옵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며 기다리던 연출,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로딩을 숨기던 트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빨라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I/O 혁명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최근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무작정 성능만 올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판단. 소니는 자체 개발한 PSSR 이라는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도입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픽셀을 직접 계산하는 대신 AI가 부족한 부분을 똑똑하게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픽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똑똑하게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죠. 이를 위해 GPU 안에 AI 연산 전용 회로까지 넣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과거 PS2와 PS3 시절 자신들만의 독특한 칩 구조에 집착하던 소니가 이제는 그 커스텀 집착을 AI라는 이름으로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개발자를 괴롭히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자를 돕는 방향으로 말이죠. 플레이스테이션의 30년의 역사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와 플레이스테이션 3는 분명 기술적으로 야심찬 기계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콘솔 중 가장 복잡하고 가장 도전적인 설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승리한 건 가장 어려운 기계가 아니라 가장 만들기 쉬운 기계였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플레이스테이션 5는 개발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개발자를 도왔죠. 그리고 그 선택이 생태계를 키웠고 결국 세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고 PS2와 PS3의 도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그 복잡한 구조를 파고들며 한계를 시험했던 개발자들의 경험이 쌓였기에 오늘날 소니의 퍼스트 파티 스튜디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술의 역사는 항상 가장 뛰어난 설계가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도전을 멈추는 순간 플랫폼도 늙기 시작한다는 것. 실패와 오만, 반성과 진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플레이스테이션은 3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설계를 준비하고 있죠.